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사주 장명가 장세진입니다. 오늘 영상은 지금 시대의 선망의 대상인 예술가 사주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본론에 앞서 아직 본 채널 구독자가 아니신 분들은 구독과 좋아요를 눌러주십시오. 알찬 영상을 제작하는 데 큰 힘이 됩니다. 그럼 오늘의 사주 브리핑 시작합니다. 예술이라 함은 음악, 미술, 조각 등을 비롯해서 음악, 무용, 영화, 연극 등 그 범위가 매우 광범위합니다. 이를 각 부분별로 사주의 유형을 찾는 것은 사주 추명학상 매우 어렵습니다. 다만 예로부터 예술이라 칭해오는 문학, 서도, 미술 등과 풍류라고 취급해오던 음악, 무용, 연극, 영화 등으로 대별할 수 있을 뿐입니다. 이제 우리 문화산업의 육성은 그것을 창출하는 주체라 할 수 있는 예술가와 예술이라는 직업에 대한 우리의 인식에도 변화와 발전을 이루고 있는 시대가 되었습니다. 그리고 광범위한 문화산업 시대인 오늘날 예술가의 직업에는 1차적인 창작자뿐만 아니라 그것을 가공하고 전파하는 문화산업 종사자들 다수도 포함될 수 있습니다. 이처럼 점점 더 중요성과 매력이 더해가고 있는 예술가들의 특징은 감수성이 풍부하고 미적인 감각이 뛰어나며 남이 보지 못하는 이면을 잘 봅니다. 그 외에도 여러 요소들을 종합판단으로 예술성을 보는데요. 그 창작자와 예술가의 사주에 대해서 살펴보겠습니다. 먼저 십성면에서 살펴봅니다. 관성이 왕성하고 인성이 그 힘을 유통시키는 경우입니다. 명리학적 관점에서 직업 가운데 글을 쓴다든가 불후의 작품을 남기는 것은 인간의 명예에 의거한 결과라고 보았습니다. 명예는 관성의 기운이지만 관성만 왕해서는 마음이 발동되지 않기 때문에 예술가가 될 수 없습니다. 예술가는 관성이 왕성하고 인성이 그것을 설기시킬 경우라야 가능합니다. 관성의 기운이 강하면 명예욕이 강하기 때문에 늘 사람들과 부딪히기만 하는데요. 강한 관성을 인성이 유통시키게 되면 자신의 명예를 위해 고통을 참아내며 창작 활동을 할 마음을 먹게 되는 것입니다. 예술가 사주 두 번째는 식상이 왕성한 경우입니다. 식상은 십신 중에서 예술성과 가장 근접한 특성을 가집니다. 그런데 요즘은 과거와는 달리 식신이 3개 이상인 예술가는 많지 않습니다. 옛날에는 게을러도 예술을 할 수 있었는데요. 지금은 식신이 많아서 게으르면 예술도 하지 않습니다. 식신이 주로 음악과 같은 소리 분야의 소질이 있다면 상관은 시각적 요인과 도구를 사용하는 미술 분야입니다. 그리고 개그나 방송 진행 등 언어와 관련된 엔터테인먼트 분야의 소질이 있습니다. 예술가 사주 신살면에서 살펴보면 화계가 2개 이상이거나 화계가 인성과 동조한 경우입니다. 화계는 전통적으로 가장 강한 예술가의 기운으로 인정받아 왔습니다. 실제로 이런 원국은 오늘날에도 글로 창작 활동을 하는 문필가와는 잘 맞습니다. 글쓰기는 철저히 혼자만의 창작 활동입니다. 화계는 고독을 통해 큰 일을 성취해내는 힘이고요. 그런 화계가 지식과 문서를 의미하는 인성과 동반하는 경우는 종이를 통해서 고독을 극대화한다는 것으로 해석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영화나 공연, 그리고 음악과 같이 공동작업이 필요한 예술 분야에서 화계와 인성의 역할을 파악하는 데는 더 깊은 연구가 필요합니다. 다음은 문창기인이 생조되어 있을 경우입니다. 문창기인이야말로 현대의 예술가에 가장 적합한 신살입니다. 문창기인은 단순히 글만 잘 쓰는 것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생각이 반짝반짝하고 상황 판단이 빠르며
그 판단을 정확하게 기술할 줄 아는 능력을 뜻합니다. 자본주의가 거듭날수록 장인들은 설 자리가 없어지고 있는데요. 현대 사회는 예술가에게 과거의 장인성보다 오히려 감각을 요구하기 때문입니다. 반짝이는 감각, 순간적인 재치 같은 것들이 오히려 이 시대의 예술이라고 부르는 영역이 되었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장인성보다는 문창기인이 생조되는 편이 21세기 예술가에 적합하다고 할 수 있습니다. 오행면에서 보면 목화 통명, 금백수청입니다. 이 말은 명리학 고전에서 전통적인 예술가의 사주를 설명할 때 전형적으로 쓰이는 말입니다. 목화 통명은 일간이 밝은 기운을 가지고 태어났는데 월지가 지속적으로 그 기운을 북돋아 줍니다. 따라서 목과 화의 기운에 의거한 창조적 기운들이 지속적으로 발현되는 것을 의미합니다. 목화 통명은 하절기 가로수거리의 풍요로움을 떠올리면 됩니다. 금백수청은 금일간이 겨울이 차가운 수기운을 만나 모든 기운이 날카롭고 정교하게 바짝 선 상태가 되며 이는 곧 응축되고 집요한 집중을 통한 성취의 힘이 됩니다. 주로 미술이나 도구를 가지고 꼼꼼하게 쪼개고 깎아내는 음적인 일에 적합합니다. 금백수청은 추운 겨울 하늘을 팽팽히 가로지르는 고압선을 떠올리면 됩니다. 끝으로 일주로 보는 예술가 사주인데요. 임자, 개해, 개축 일주입니다. 위의 일주는 육식갑자 중에서 수의 기운이 강한 일주입니다. 임자, 개해는 겁재의 제왕, 개축은 편관의 관대 일주로 에너지도 매우 강합니다. 이런 일주의 명주들에게는 엔터테인먼트부터 순수 예술까지 아울러서 많습니다. 이 사주 명식은 여명으로 피아니스트와 작곡가입니다. 6월 묘시의 신령 실지한 신약한 명식이지만 월간 개수가 간목 일간을 생조하고 연지 시지의 묘목에 뿌리를 내려서 관살 혼잡의 금관성에 맞서는 형국입니다. 용신은 상관 정화인데요. 대운이 목화로 흘러 천재 피아노 신동으로 그 이름이 널리 빛났습니다. 스승인 아버지의 반대를 무릅쓰고 소송까지 불사하면서 결혼해서 6남매를 두었지만 신자진 삼합의 병자되온 병진년에 일찍 남편을 잃었습니다. 그러나 최고의 피아니스트이자 작곡가로 장수했던 인물입니다. 이 사주 명식은 남명으로 신월 축시에 태어난 개개 병존 일간이 연지의 겁재 제왕까지 만났습니다. 예술계통에 종사할 확률이 아주 높습니다. 일주 시주가 축축병존, 편관의 백호 화계를 만나고 왕성한 관성을 인성이 유통시키고 있습니다. 이런 정보들을 조합해 볼 때 예술계통의 총괄 지휘하는 감독일 가능성이 높아지는데요. 이 명주는 각본, 편집, 미술, 음악 등에도 능했고 촬영 기법, 장치, 영화 전체를 콘티로 만들어 현장에서 수정 없이 재빠른 촬영을 하는 등 영화 제작 시스템에도 혁신을 가져온 만능 엔터테인먼트의 인물입니다. 수비겁의 무한한 상상력과 월지에서의 원국을 유통시키고 있는 정인의 사와 화계의 끊임없는 연구와 통찰력, 편관의 지휘하는 능력 등이 효율적으로 어우러지며 나타난 결과라고 할 수 있습니다. 오늘 영상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나가시기 전에 구독, 좋아요를 눌러주시면 영상 제작에 큰 힘이 됩니다. 그럼 다음에 또 다른 주제로 찾아뵙겠습니다. 여러분 감사합니다.